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성실하고 당당한 여자 정유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부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부탁이 되게 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부탁을 못하는 것도 사회생활에서는 좀 힘든 점이 있기도 하죠. 적당한 부탁과 그에 따른 감사 인사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은 너무 쉬운 거죠. 사실 그게 말이 부탁이지 그냥 하라는 거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많은 걸 보면 그런 인간들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제 소개를 성실하고 당당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제 일 열심히 잘하면서 누구한테 꿀릴 것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 호구 잡히는 일 같은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는 게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참 싫어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제 이야기는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낼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부당한 어떤 걸 참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외가와 유난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게 다 저희 큰 이모 때문이랍니다. 이모가 부동산, 특히 땅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해서 투자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어떻게 오를 땅을 알고 사는 것처럼 사서는 딱 적절할 때 팔고 이익을 남기는 건지 신기하기만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큰 이모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하고 있었는데 큰 이모도 그 바닥에서 짬밥도 그만큼 쌓이고 또 굴리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니 투자 단위가 달라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점점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런 큰 이모 덕에 외가 사람들은 다들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큰 이모가 추천하는 대로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셔서 재미를 좀 보셨거든요. 큰 이모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걸 보기는 했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그럴 만큼 배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감각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랑은 거리가 먼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평범하고 우직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엄마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사두신 땅을 제게 선물로 조금 떼주셨어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렇게라도 투자 감각을 키워보라는 의미로 주신 거였답니다. 그 땅을 파니까 그래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합하면 어느 정도 종자돈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큰 욕심 없이 무리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큰 이모를 따라다니며 투자를 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굴리다 보니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나이나 벌이에 비하면 적지 않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였어요. 그걸 토대로 어느덧 이모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도 뭘 사야 할지 그런 감각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집도 하나 사두고 땅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게 됐답니다. 뭐 그 집이라고 해도 비싼 동네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 그런 건 아니고 허허벌판에 있는 거긴 한데 주변 땅이랑 다 생각했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뿌듯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연애할 때나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전혀 몰랐어요. 예단이나 그런 것들도 크게 잡음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랑 시누이가 은근히 저에게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돈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뭐 같이 쇼핑 가자고 해서 셋이 같이 쇼핑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얘. 저거 좀 보렴. 너무 예쁘지 않니? 진짜 너무 이쁘다.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갖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저런 거 선물 좀 안 해주나?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주기를 유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에게 값이 꽤 나가는 것들도 몇 번 사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예단으로 크게 비싼 걸 하지도 않았으니까 예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선물했던 거죠. 그리고 시모, 시누이랑 관계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저희 집에 비해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상견례 때나 결혼 극 초반에는 시댁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유독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된 건데요. 평소에도 보니까 태도가 항상 좀 그런 식이더라고요. 어디서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자격지심 같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몇 번 선물처럼 그렇게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자주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어디라도 다녀오시긴 해요. 유럽도 다녀오시고 동남아는 겨울, 그러니까 그쪽이 건기로 날씨 좋을 때 한 번씩 하시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운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내 친구 수키 있잖아. 너도 알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팥죽 갖고 왔던 내 친구. 걔는 이번에 아들 며느리가 무슨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 그러더라고. 아, 네, 알죠. 어머, 그래요? 아들이 효자네요. 버는 것도 썩 괜찮은 모양이죠. 아직 젊을 텐데 어머니 유럽 여행을 다 보내준다고 하고 말이에요. 하긴 어디 수키뿐이겠어. 성지순례 보내줬다는 친구도 있고 크루즈 태워준다는 애도 있고. 아유, 세상에 멋지고 좋은 데가 그렇게 많다는데 죽기 전에 어디 한 군데라도 가보면 소원이 없겠어. 사돈댁은 참 복도 많으시지?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아유, 나이 드니까 주책이다 주책. 이러면서 우는 신용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리겠어요. 자기도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시던 유럽 여행도 한번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누이가 또 옆에서 입대빨 나와서는 그러는 거죠. 엄마는 좋겠네. 여행 보내주는 며느리도 있고. 나는 이게 뭐야.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 그러고 신혼여행 준비한다는 년도 있는데. 아, 나도 해외 한번 제대로 안 가봤다고. 요즘 그런 거 가지고도 사람 서럽게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야. 누구는 부모님이 놀다 오라고 비행기랑 호텔 그런 거 다 끊어준다는데. 나도 나중에 여행 보내주는 며느리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엄마는 좋겠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시누이도 홍콩 여행 한번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정도 했으면 정말 할 만큼 한 거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것에 재미를 들린 건지 시모와 시누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놓고 너 돈 많지 않냐? 그 돈 쌓아뒀다 뭐 할 거냐? 언니는 다 가졌지 않냐?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도 언니한테 얼마나 잘하냐? 시댁 스트레스 같은 거 하나도 없지 않냐 하면서 둘이 합심해서는 제가 뭘 해줘야만 하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황금알 낳는 거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려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이미 할 만큼, 아니 넘치게 한 것 같거든요. 예단이다 생각하고 해드린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너무 과한 지출이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너 지금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뭐 구걸이라도 했니? 어디 사람을 거지 취급을 하네? 그것도 시댁 식구를?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다 엄마가 너무 물러서 그래. 시부모 시누이 무서운 거 모르는 거지. 엄마가 너무 잘해주는 거라고 내가 계속 말했잖아. 언니도 그래요. 사람이 참 정도 없지. 우리가 무슨 언니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식구니까 같이 좀 즐기면서 살자는 건데 그걸 갖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더니
그때부터 시집살이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어요. 통장에 장호가 빵빵하고 제 이름으로 된 집과 땅이 있다는 것만 해도 회사 다니는 게 즐겁더라고요. 수틀리면 언제든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보다 연금 복권돼서 연금 받으며 퇴직할 때까지 회사 다니는 게 훨씬 좋겠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저는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시모는 제가 직장인이라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평일 대낮이고 뭐고 걸핏하면 자기 좀 도와달라며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근무 중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돈이 아쉽냐 뭐가 아쉽냐?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애가 그깟 회사 관두면 될 텐데 그게 뭐라고 시엠이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혹시 너 그러려고 회사 계속 다니는 거니?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거나 역정내기 일쑤였어요. 누가 모를 줄 알고 그게 다 꾀병이고 저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아는데 그런다고 제가 거기 말릴 것 같아요.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할 만큼만 하고 그 이상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아예 알아누워서는 저더러 연차 쓰고 와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저도 일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일을 쉬라고 하세요. 아가씨는 뭐예요? 바빠요? 어허라.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놀고 먹는 시누이는 뭘 하고 바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냐 이거지? 하여간 이런 말귀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알아듣는다니까요. 제 마음의 소리를 어쩜 그렇게 제대로 끄집어내서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아주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그 정도 예의는 지켰답니다. 어머님,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가씨가 뭐가 바쁜 일이 있으니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걔도 요즘 무슨 일 해본다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느나 바쁘다. 다른 사람 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으니 간병인도 싫고 꼭 네가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온갖 집안일이며 자기 수발을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약간 자격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본인들 자존감 챙기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네가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집안 어른이고 시모다. 그런 거죠. 거기다 시누이도 보태는 거예요. 시모랑 멀쩡하게 잘 지내는 걸 빤히 아는데 시모랑 싸웠다. 시부한테 혼났다 하면서 걸핏하면 저희 집에 와서 재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오면 며칠씩 뭉개고 있으면서 제 옷이랑 가방 같은 것도 지 멋대로 하고 나가고 스카프 한 장이 됐든 뭐라도 하나 뺏어 들고 나서야 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걸 그냥 확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속에 천불만 나는 거죠. 시모도 제 편이 아니니 뭐라고 해봤자 시누이 두둔이나 하고 남편도 시모나 시누이한테 모질게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래 사람이 좀 여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그렇긴 해요. 남편의 그런 부분이 착하고 순수해 보여서 좋았던 거기도 하니까 뭐 어쩌겠는가 말이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에게 돈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는 대신 시집살이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땅값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참에 자기도 부동산으로 대박 한번 내볼 거라고 돈 되는 대로 긁어 모아서 다 그 땅 사들이는 데 쓸 작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전망이 있어 보이는 땅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큰 이모한테도 물어봤죠. 이모도 영 아니라고 하면서 시모 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모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그 땅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이모한테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모가 그 땅 아닌 것 같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들으셨다는 정보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소문 퍼뜨려서 사기치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좋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모가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땅 보러 온 너희 친정엄마랑 이모라는 사람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꽁꽁 숨겨서 너희 집안 사람들끼리만 재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 저희 이모랑 엄마가 그 땅을 보러 간 건 맞아요. 저희 이모가 큰 손으로 나름 유명하니 이모한테도 그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번 보러 가본 건데 거기서 이모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이것저것 따져보니 영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거라고요. 심지어 화가 나더래요. 이것들이 자기를 뭘로 보고 이런 정보를 흘린 거냐면서 말이에요. 어딜 봐서 자기가 그딴 정보 덥석 물고 살 사람 같냐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큰 이모가 저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거기서 시모랑 마주쳤는데 아무래도 잘못 생각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사려고 하시거든 꼭 말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시모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저희 큰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사돈네도 참 너무 하시다고 자기가 속을 줄 아냐고 그러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더니 저 보란 듯이 있는 돈 없는 돈 잔뜩 끌어다가 그 땅을 왕창 샀고 그 땅은 제 예상과 저희 큰 이모의 말처럼 가격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모가 그 와중에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집살이는 더 빡빡해진 거죠. 그렇게 결혼하고 3년쯤 흐른 것 같네요. 결혼 직전에 저희 엄마가 과수원 땅을 좀 샀던 게 있거든요. 그때 한창 결혼 얘기가 오갈 때라 시모와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시모도 저희 엄마가 그 땅을 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했던 말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희 친정어머니도 참 그렇구나. 어디 그런 쓸데없는 땅을 산다고? 참 돈 쓸 줄 모르시네. 그 돈으로 너희 결혼 비용이나 조금 더 보태주시지. 필요도 없는 과수원이나 사시고. 사람이 좀 인색해 보이고 그러네.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는 건가 봐. 뭐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뭘 알겠냐만. 뭐 어쩌고 하면서 은근히 핀잔 주고 비웃었던 게 시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랬죠. 우리 엄마 돈으로 우리 엄마가 산 건데 뭔 상관일까 정말 왜 저러나 싶었는데 또 그러다 말았었죠. 그런데 그 과수원 땅이 20억이나 오른 거예요.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인지 빤히 하니까 시모도 그걸 알고는 본인이 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누가 보면 자기가 투자한 자기 땅값 오른 줄 알겠던걸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가수원 땅이 그렇게나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자그마치 20억이야. 20억이 어딨냐? 앉은 자리에서 20억을 번 거 아니냐? 그것도 고작 3년 만에? 세상에, 아휴.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누가 보면 어머님 땅인 줄 알겠어요. 뭐,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은 좋네요. 아이, 좋고 말고 다 한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기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시누이가 곧 결혼하잖니. 하나밖에 없는 새언니가 시누이 신혼집 하나 해주면 딱 되겠다 이거야. 아이, 그렇지 않니?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가씨 신혼집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갑자기 무슨 저한테 아가씨 신혼집을 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너희 친정엄마가 20억이나 버셨잖아. 네가 딸인데 말 좀 잘해보란 말이다. 부모 돈이 곧 자식 돈 되는 거 아니냐? 부모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소리 나오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핸드폰 녹음 버튼 누르고 듣고 있었답니다. 시모가 그전부터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으니 한 번씩 진짜 경우 없는 소리를 하면 녹음해서 그걸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멋대로 땅 샀다가 괜히 저희 집 사람들 모함하고 화풀이한 후부터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괜히 저만 억울해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녹음을 해두고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녹음을 시작했는데 시몬은 아주 신이 나서 폭주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희 가족한테 사기당해서 엄한 땅 사는데 돈 다 잃고 응? 수중에 남은 돈 한 푼 없지 않냐? 그 땅 산다고 빚까지 냈잖아 내가. 아유, 어머님, 그때 그 땅 사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이모도 나서서 말렸는데 어머님이 기어이 고집 부리셔서 사신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그렇게나 많이 빚까지 끌어다가 말이에요. 그러셨으면서 그걸 저희 탓을 하시면 어떡해요? 사기를 당했다니요. 아유,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 큰일 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시몬은 제가 그러는 것엔 대꾸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어머, 양심이 있으면 책임져. 어차피 우린 한 가족 아니냐? 서로 도와야지. 게다가 이렇게 좋은 일인데 새언니가 돼서 시누이 집 한 채 해주는 게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니지 않니? 어머님, 정말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집안채가 큰일이 아니라고요? 집안채가 무슨 애들 껌이에요? 아니면 사탕이에요? 저한테 집 맡겨두셨어요?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쓸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죠. 이게 어디서 지금까지 봐주고 산 게 얼만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오라비가 돼서 제 동생 좋은 짝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집이라도 한 채 해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냐? 근데 네가 그걸 못하게 막어? 네가 그러니까 집안에 이 분란을 만든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 제가 무슨 분란을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분란을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사드린다고 했던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집을 제가 뺏어서 갖고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자자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치켜뜨고 대드는 것 좀 보라고. 네가 내 며느리가 맞냐? 내가 네 며느리인 건 아니고. 아이 됐다. 내 아들도 이제 돈 벌 만큼 벌고 네가 언제까지나 돈 좀 있다고 내 아들한테 갑질하면서 시댁 식구들이랑 이간질하는 거 두고 볼 줄 알았냐? 아휴, 이간질이라뇨. 갑질이라뇨, 정말. 어머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이 불러서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어라, 네가 내 아들은 꽉 잡고 있다 이거지? 이게 시댁 식구 어려운 것도 모르고 시가에 돈 하나 줄 줄 모르는 너같이 이기적인 며느리 우리는 필요 없다. 내 아들도 너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네 시누이 신혼집 해주겠다고 하면 이번 한 번은 내가 눈 감아주마.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버틸 거면 너나 네 친정이나 더 이상 봐주는 것 없이 당장 이혼시킬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효잔데 우리가 너한테 이 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아주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협박도 그런 협박이 없는 거죠. 솔직히 웃기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어서 바로 서류 한 장 꺼내서 시모 눈앞에 내놨습니다. 그 서류는 남편이 제 돈 빌려가며 쓴 차용증이었고요. 이간질을 하려는 건 어머님이신 것 같네요. 일단 이 서류나 보고 말씀하세요. 이쯤에서 그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이랑 스타트업으로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한테 무조건 성공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국이 터진 거죠. 스타트업 사업이 성장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시국까지 겹쳐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게 됐고 투자자들은 일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본인들이 큰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허위 정보를 갖고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남편과 동업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사업은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국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치사하고 야속하게도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도 100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예랑이었던 제 남편이 더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운이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억 단위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간 정말 감옥살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제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 단위의 돈을 덜컥 빌려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이모랑도 돈 거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할 사이인데 그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할 사이여서 더 복잡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하다고 해도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결혼 후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 재산이 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게 부부별산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면 부부간에도 채권 채무 관계 또한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어쨌거나 부부는 법적으로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부부 생활, 유지 기간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한쪽의 일방적인 재산이었던 것도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채무 관계는 더 복잡한 거죠. 이게 민법, 가사법, 채무불이행 책임 등 해당하는 법률 조항도 여러 가지여서 복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니 부부간일수록 채무 채권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당신을 믿고 그 돈 내가 빌려줄게.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싶어. 살면서 돈 거래는 가족들과도 해본 적이 없어. 오죽하면 그렇게 이모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이모랑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니까 빌려주는 거야. 대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해서 공증 받아놓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를 살렸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 그럼 물론이지. 당신이 원한 대로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고마워. 상황이 나아지면 이 사업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 당신 돈 얼른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신한테 다시 청혼할게. 그때까지 혼인신고 미뤄도 좋아. 고마워.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법적 남남, 채무 채권 관계만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 서류를 시모 앞에 내놓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네 동생 결혼하는데 나더러 신혼집을 해오래. 아주 당당해. 부탁도 아니고 이건 뭐 아주 맡겨놓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는 못 살지. 여기서 갈라서는 게 좋겠어. 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 절차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갈라서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내 돈부터 갚아. 그랬더니 남편이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뜸 시모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놈도 본색 나온다 싶었죠. 시누이도 아니고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는다고? 돈 때문에? 그게 돈 때문이 맞는 게 사실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한 번씩은 시모나 시누이에 대해서 남편한테 하소연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모나 시누이한테 크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냥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셈이 나시나 보다 많이 가진 당신이 좀 참아달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시모 머리채까지 잡는 걸 보니 돈이 무섭긴 무서운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 머리채를 잡은 남편이 시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왜 그러는 거야? 미쳤어? 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한 거야?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무슨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지 엄마를 한데 칠기세로 덤비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거기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빠,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이러면 엄마가 뭐가 되냐고. 그럼 새언니가 엄마를 더 얕잡아 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시누이도 남편한테 뺨 몇 대 얻어맞았죠.
남편은 그러더니 제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엄마고 동생이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오늘에야 너란 인간도 제대로 보이네.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너 같은 놈을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주고 내 평생을 같이 갈 생각을 다 했던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오늘에서야 너란 인간의 실체를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던지 간에 그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믿어줘. 알아. 지금 네 말이 진심인 거 알아. 너는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고 상관도 없는 인간인 거지. 돈 때문에 지 엄마 머리채까지 잡을 놈인 것도 모르고. 아이고, 섬뜩하다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때문이라니. 그게 아니지. 당신한테 함부로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야. 오해하지 마. 야, 죽고 싶냐? 너 내가 아직도 멍청한 호구로 보여? 내가 너한테 네 엄마랑 네 동생년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말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오늘보다 더한 것도 있었어. 근데도 넌 별말 안 하더라? 그땐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그땐 내가 너한테 갈라서고 돈 갚으란 말을 안 했거든. 너는 그런 놈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엄마랑 전혀 저거 내쫓을게.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당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일 다시는 없을 거야. 우리들이 잘 살면 돼. 아이,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그래? 아이고, 아들놈 낳아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지금 딱 그 꼴을 당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썰을 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바로 정색하면서 시모한테 뭐라고 눈짓을 하는 것 같더니 시모도 마지못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다. 정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쩌겠냐. 네 말처럼 내가 너한테 그놈의 신혼집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없던 얘기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지. 기가 막혀서. 어디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네.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 녹음되어 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쪽 아들 앞에서 한번 들어보시겠냐고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 못하시겠으면 제가 녹음한 거 틀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니. 그냥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들을 가지고 너도 참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놈의 돈 갚으라는 소리 그만하고 둘이 잘 얘기해서 풀도록 해라.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 얘기를 무시하는 건가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필요 없고요. 이거고 저거 간에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들 싹 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나가. 그렇게 그것들을 다 내쫓았는데 신고한다고 한 게 무서웠던 건지 뭔지 하여간 순순히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시모가 제게 정식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쫓겨간 다음 자기들끼리 무슨 작전회의라도 한 모양이죠. 내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린 줄도 모르고 아유,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참 내 복을 내 발로 걷어차도 분수가 있지. 내가 땅 산다고 했다가 큰 돈 잃고 나서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 그렇게 용서 좀 해주렴. 응? 그놈의 땅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제부터라도 너한테 잘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만 다시 받아주렴. 네가 원하면 니들 사는 걸 내가 일절 간섭도 안 할 수 있어. 뭐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내치지 말아다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구구절절 빌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는 꼴이 더 보기 싫었어요. 대뜸지 엄마 머리채부터 잡았던 남편 놈이 아니겠어요? 엄마고 뭐고 없는 놈인 거죠. 지 엄마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하루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나타나서는
제 앞에 이렇게 사정까지 하게 만든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 더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시모가 안쓰러워 보였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시모가 괘씸한 걸 떠나서 남편 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만하세요. 이러시는 거 정말 싫은데요. 저는 그 인간도 싫어요. 이번에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게 됐고 다시는 그런 놈이랑 어떻게 잘해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지 엄마 머리채까지 잡는 놈이 뭘 어떻게 난리를 쳐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똑바로 전하세요. 제 마음이 변할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 돌아가서 아들 단념시키고 돈이나 갖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제 집행 들어가서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꼭 그렇게 전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인간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죠. 제가 강제집행 얘기까지 했으니 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은 남편 놈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 놈이 드디어 제 앞에서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결혼식도 했고 시댁 처가 다 왕래하면서 며느리 사위 노릇 다 했는데 우린 사실혼 관계야, 알아? 그러니 네 재산에 나도 권한이 있는 거라고. 너 정말 재밌구나. 네가 내 앞에서 언제 가면 벗고 달려들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예상했던 타이밍에 이러고 나오네. 왜? 강제집행 얘기까지 들으니까 눈깔이 막 돌아? 그러면서 머리도 같이 돌아가고 그랬냐?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사실혼이야? 제3분할 좋아하네. 어쩜 이렇게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건지 씁쓸하기도 했고 가짱키도 했어요. 나도 이판사판이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알아? 나는 너한테 끝까지 잘하려고 했어. 네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부모 형제도 다 버리려고 했다고. 그런 나를 네가 안 받아준 거야. 야, 바로 그런 네가 문제라는 건데 넌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빌린 돈 갚는 것도 까마득했을 테고 그 돈 안 갚고도 내 돈 네 돈처럼 쓰면서 편하게 살 작정으로 나한테 빌붙은 거 아니냐고. 그러려고 부모 형제까지 버리는 놈이 그게 사람 새끼냐? 너 같은 놈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새끼 정말 뭐라고 말할 가치도 없어. 알겠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이혼 소송할 거고 그에 합당한 재산 분할도 받을 거야. 네가 사실은 어쩌고 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내 재산 조금이라도 얻어가려고 까불면 나는 바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애초에 결혼 전에 네가 나한테 돈을 그것도 몇 억씩이나 빌려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도 미루고 차용증 써서 빌려주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결혼 생활에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너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내 재산 노리고 나랑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본색을 바로 드러냈잖아. 말했지? 내가 녹음해 놓은 게 꽤 된다고. 네가 한 말들도 다 녹음되어 있어. 원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진행해 주지 뭐. 뭐? 사기 결혼? 아니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나한테 뭘 어떻게까지 할 셈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 너를 몰아세운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챙겨갈 거라고 큰소리 친 지 5분도 안 지났어, 알아? 숨구멍이라도 뚫어주고 몰아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면초가야.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니까 나도 아무 말이나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 응?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해.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밤새 연구해서 온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사기 결혼 얘기 안 꺼냈으면 너는 이혼 소송 바로 시작했을 놈이야. 나는 이제 널 알아. 네가 어떤 인간인지 빤히 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넌 이제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야. 이미 차용증에 작성한 채무 변제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하나도 못 갚고 있는 거 너 알지? 안 갚는 건지 못 갚는 건지 이제는 관심 없고 그동안 내가 여러 차례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변제 날짜가 이러이러한데 제때 갚을 수 있는 건지 확인도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 언급을 했음에도 매번 너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 그거 인정하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아. 자격증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아?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걸로 바로 강제 집행이 되는 건 줄 아나 본데.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말해. 그렇지. 이미 강제 집행 그것도 다 알아봤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로 또 깝죽거리는 거야. 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놈이네. 강제 집행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래, 그거야 뭐 당신 자유니까. 당신 돈이고 당신 시간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야. 그따위 거지 같은 충고 필요 없고 그딴 개소리도 다 집어쳐. 네가 알거지도 아니면서 내 돈 갚는 건 언제나 미뤄뒀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부라도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는 거 그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리고 강제 집행이 되기 전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괴롭혀 줄 거니까 기대해.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정말 왜 그러니? 원래 이런 것 막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닌데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네 주변 사람들, 특히 네가 같이 사업하고 있는 그 동업자란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진 빚 안 갚고 버티고 있는 거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나는 매일같이 네 회사에 찾아가서 나한테 진 빚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할 거고 회사로 내용 증명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회사 사무실도 너희 동업자들 공동 명의로 계약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도 할 수 있고 네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면서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강제집행 명령 떨어지기 전에 네가 지긋지긋해서 내 돈 먼저 갖고 싶어지게 만들어줄게. 기대해.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남편은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잘 알 테니 정말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는 거죠. 뭐라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랬겠지만 저는 관심 없고요. 결국 남편은 동업하던 사업에서 본인 지분 빠에서 나왔고 그 돈으로 제게 진 채무 일부를 갚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마저도 못 챙기고 쫓겨나게 생겼으니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머리는 돌아가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는 그러대요. 일단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 갚은 거야. 그리고 취직해서 월급 받는 대로 꼬박꼬박 갚을게. 그 회사 좀 다녀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출 받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사람 피말리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일단 알겠고 네가 말한 것처럼 월급 받으면 갚을 수 있는 만큼 계속 갚아. 그리고 갚을 수 있는데도 재산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 거면 내가 알게 되는 즉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럴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피가 말라. 웃기고 있네. 너는 아직 고생을 덜 한 거야. 사회생활 아예 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알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뭘 더 빼돌리고 할 것도 없어.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 어쩌면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당신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동업하던 사업에서도 손 떼고 나오면서 다 처분하고 당신 빚부터 갚은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줘. 자기 합리화 끝내준다.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무슨 나한테 빚 갚으려고 지분 빼서 나온 거야? 그대로 있다가는 지분이고 뭐고 다 날리고 동업하던 사람들한테 고소까지 당할 판이니까 그러기 전에 네 발로 정리하고 나온 거 아니야. 네 나름대로 최대한 머리 굴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말했지?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네가 머리 굴리는 거 그거 내 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도 까불지 말고 빚 꼬박꼬박 갚으면서 성실하게 살란 말이야. 신우이는 결국 파혼당했다고 해요. 시모가 어찌나 있는 척을 했는지 그렇잖아도 사돈될 집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개털인 거죠. 거기야말로 사기 결혼이다 하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파혼당했다고 들었어요. 시누이고 시모고 간에 다 그럴만해서 그런 일도 당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 같은 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놈과 갈라서고 요즘은 돈 굴리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큰 이모가 저더러 이제 다 컸다며 하산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들보다 제가 훨씬 낫대요. 감각도 있고 배포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일도 겪고 하다 보니 저도 그런 경험치에서 쌓인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더러운 꼴 당한 것 같아서 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전 남편 놈한테도 꼬박꼬박 입금 받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회사 그만둘 생각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물에 빠진 놈 건져주지도 않겠지만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도 안 당하고 싶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특히 과거의 저처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 계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어떻게든 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괜한 인정이나 도리 같은 것에 스스로를 너무 가둬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구 같은 건 당하지도 말고 부리지도 맙시다. 우리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